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불금에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한 주간의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이죠. 네. 이번 주는 어떤 뉴스를 갖고 오나요? 첫 소식은 피서철을 맞아 일부 업체 얌체 상술입니다. 저희 뉴스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관광업체에서 이렇게 예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던. 예. 네. 그 제주에 여행을 오려던 커플인데 제주시 한림 쪽에 펜션을 여행 3주 전에 미리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갑자기 그 펜션에서 전화가 와서 예약을 취소해야 된다. 그 코로나 확진자가 펜션에 다녀갔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해야 돼서 취소해야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취소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먼저 취소한? 예. 네, 업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연락이 온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좀 황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일주일 앞둔 시점에 다른 또 숙소를 찾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예약을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인 척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예약했던 가격보다 2만 원은 더 비싼 가격에 예약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미리 싼 요금에 네. 결제한 손님 예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뭐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대응은 없나요? 예. 제주도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그 표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된 거네요. 네네, 예, 그죠.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렌터카도 사실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렌터카도 예약을 인터넷상으로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여행 전날 이제 문자가 와서 차량이 없으니까 취소를 한다고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해를 하고 제주에 여행 와서 그 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차가 남고 비싼 가격에 또 예약을 해줬다는 거죠. 제주도 관광 이미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죠. 예. 뭐 제주도의 대응이 논란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펜션 예약건 문제인데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면서 이제 거짓말하고 취소시킨 건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제주도 신문고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이런 얌체 상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끝 말미에 마지막에 정말 그 펜션에 그러면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는지도 궁금하다라는 글을 달아놨는데 이 글을 보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제보에 대한 글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이 코로나 그 방역 방침에 따라서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뜨아했죠. 그러니까 달을 보라니까 손가락만 본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도 글을 쭉 보면서 이게 약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답을 단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제주 관광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좀 이제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얌체 상술 때문에 이미지 흐려지는 부분이 정말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혹시 뭐 있나요? 다음 소식은 그 신세계 면세점 제주 진출 하나입니다. 그 기재부에서 제주랑 부산인가요? 네네. 예, 그 대형 시내 면세점 특허를 낸 부분 그거 네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세계가 특허를 맡기로 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예. 특허를 이제 우선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신규 특허를 어떤 지역에 낼지를 통상 이제 매해 5월마다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5월마다 발표를 하고 신청을 내면 관세청에서 이제 공고를 또 따로 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공고에 맞춰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이제 면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신세계가 제주에서 그동안 추진을 사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특허가 공고가 늦어졌으니까 신세계가 또 하지 않을 건가라는 관측이 사실은 많아요. 네, 맞아요. 계속 준비를 해왔고 사실 특허 결정이 조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늦춰지면서 사실 조금 진출만 늦어진 거지 사실은 뭐 진출을 위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진출을 예전부터 제주가 워낙 매출 상승세가 그러니까 성장세가 높다 보니까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노리고 있었고 제주에는 이제 신라, 롯데가 있고 신세계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신세계가 노리기 위해서
연동에 있는 유크라운 호텔 이제 건물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근데 특허 결정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늦어지니까 사실은 계약이 종료돼서 지금 매매 계약도 해지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주 진출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역 상권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진출까지는 조금 그렇게 속도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과 다르게 제주 같은 경우는 조건이 달렸거든요. 네. 이제 지역 그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달렸는데 사실은 이 조건이 달린 이유도 그동안 제주 지역 그 소상공인들이 신규 특허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왔고 지금도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성명으로 비판을 했고요. 또 신세계가 지금 연동에 있는 유크라운 호텔과 매매 계약 해지가 아직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면세점 부지를 오히려 그 탑동에 있는 이마트 부지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제 네네. 휴가를 다녀와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지사의 여름 휴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네. 했었죠. 네. 예. 간담회 내용은 뭐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예. 휴가 가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원희룡 지사가 중앙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권 출마 의지를 사실은 공식화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지역 언론들이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쵸, 거의 한 달 가까이 그쵸. 했었는데 네. 원희룡 지사가 이제 도청 공보실을 통해서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휴가를 떠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계속 기다렸죠. 네, 휴가를 갔다 온 이제 이틀 만이죠. 바로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다. 입장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나오면 조만간 도민들한테 알리겠다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사실. 그러면 사실 뭐 이미 알려진 내용 수준 아닌가. 중앙 네.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내용에서 크게 이렇게 진일보한 느낌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이목이 네, 집중됐기 그랬겠죠. 때문에. 예. 사실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김이 빠졌었고요. 이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좀 민감한 사안을 넘어가는 거는 사실 그동안 원 지사가 보인 정치적 행보에서도 누누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이제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간담회가 끝나고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간담회가 네. 끝나고 이제 답변이 너무 애매하니까 네, 네. 기자들이 그럼 이거 기자 리드멘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막 오갔는데 이제 한마디에 빵 터졌죠 이제 네. 원희룡 지사의 투트랙 해가지고 이게 대권을 선언을 해버리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힘들잖아요. 네. 이게 지방선거도 염두에 두고 대권도 염두에 두는 원지사의 이제 입장이 아닌가라는. 빅픽처 아닌 빅픽처다. 그래서 원지사의 투트랙 이런 얘기들이 오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간담회에서 뭐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과 관련해서 네. 그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 그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냐 뭐 네.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은 부지사하고 도감사위원장 이 두 명만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김태엽 시장이든 안동훈 시장이든 행정시장은 사실은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의회와 협조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제안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게 사실은 이 취지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 이게 아니다라고는 또 말은 또 원 지사님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의문이다라는 조건을 달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이제 반응을 바로 내놨죠. 이게 네. 판례에 따라서 이 행정시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는 이 도지사에 대한 인사권 침해다라는 판례도 있는데 원지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세워서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아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된 논의가 계속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영 기자와 이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는 지방 흥분과 국민 주민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한테 엄숙히 선사합니다. 민선 7기 11대 도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주도와 의회는 협치를 하겠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상설 정책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했습니다.
이번 이 공동선언문이 협치 첫 걸음으로서 앞으로 4년간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두고 고정과 의회는 2년 내내 신경전을 벌였고 지난달엔 개최 날짜와 시간까지 정했지만 추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당일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부결 끝에 추진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년 3개월 동안 22개 사업장을 조사해서 87건을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킨 신화역사공원 하수 원단위 오류는 규명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원도정과의 협치는 후반기 도의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패널들의 용호상박 이슈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첫 방송 했잖아요. 예.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먼저 말씀하시죠. 아, 그럴까요? 예. 예, 저는 그 시간대가 골든 방송 시간이라서 그쵸. 예.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두 번 봤어요, 참고로. 잘하셨습니다. 네. 봤는데 좀 우리 사회자께서 좀 편애하는 방송이더라고요. 아, 또 왜 그러세요, 진짜. 이게 그래서- 선입견 심어지면 아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 김 국장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회자를 그런 생각을 사퇴할게요. 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편애만 안 하시면 지금 좋을 저기 것 편 같아요. 들어달라고 미리 딱 그렇죠, 예. 치시는 거죠? 제 편 좀 네.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을 정리하는 네. 명쾌한 시사 프로그램이 드디어 나왔구나. 온 도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근데 저번 주는 좀 너무 뜨겁지 않았나. 아, 너무 뜨거웠어요? 뜨겁다 보니까 좀 뭔가 냉정한 맛이 좀 없다. 그래서 저번 주가 불맛이었으면은 이번 주는 좀 약간 달달하고 순한 맛으로. 달달하고 순한데 예,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먹으면 저 아픈 맛? 합의한 적 없어요. 정말 그러면 지옥 불맛으로 가시는 걸로 그러면. 합의한 적 없습니다. 지난주엔 저희가 이제 원희룡 지사 네. 여름 휴가와 관련된 네. 그리고 뭐 대권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네. 예. 이번 주는 저희가 도의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이거 내부자가 계신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외부자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외부자로서의 객관적 시각. 예, 알겠습니다. 외부자로의 저는 자기 평가. 내부자의 내부 고발자도 될 수 있고요. 네. 예, 본론 들어갈게요. 예. 그 11대 도의회가 이제 후반기 출범을 했죠. 전반기 마치고 네. 후반기 출범을 했는데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볼게요. 저희가 2년 전에 11대 도의회가 사실은 그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예, 절대 예. 다수당을 차지를 했잖아요.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살아남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보수당으로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 본인이시라는 거죠. 본인이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예, 전설의 그 사나이가 이분이십니다. 예, 제가 그 사회자의 권한으로 잠깐 소감을 이야기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네. 벌써 2년이 지나서 그때 그 감정을 뭐 다시 되돌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명인이 됐어요. 네. 전국에서 네. 전국 방송을 타다 보니 전국에서도 전화 오시고 해서 결론은 막중한 책임감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책임감으로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시간 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거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선거 끝나면 네. 그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미사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위대한 선택에 감사한다. 네. 뭐 도민들의 현명한 뭐 결단에 뭐 그런 결과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무슨 뭐 이게 뭐 도민들의 선택이고 이게 유권자들의 결단이 그런 생각 많이 혹시 하시지 않나요? 혹시 뭐 하죠. 예, 사회적. 네. 근데 보면은 확실히 지난 지방선거는 보면은 확실히 우리 뭔가 진짜 우리 집단의 무의식이 작용한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집단의 무의식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는 좀 굉장한 능력이죠. 이거는 또 예. 네. 칭찬이죠. 그 거의 뭐 연구 대상 아닐까요? 이거 연구 대상. 논문감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논문감 전설의 아닐까 그 싶은데. 사나이라고 예. 했어요. 아까 제가 네. 사전에 합의 안 됐다는 걸 제가 취소하신 거 합의된 것 같아요. 예, 합의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속도를 내보죠. 그 11대 도의회가 사실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다 보니까 전반기를 평가를 할 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도의회 평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비약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실세 역할을 했는지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민주당 내에서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됐다.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있어서 뭐 도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도민들로부터 실망도 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의 모습을 약간 이 폭탄주에 좀 비교를 하거든요. 폭탄주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상징되는 이제 보수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게 좀 약간 배합 비율이 달라지는 그쵸. 것처럼. 예. 예. 근데 이번 11대 의회를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이거는 뭐 민주당 원액에 가까운 원액이요? 민주당 원액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지점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 2년 정도가 지금 지났지만은 유권자들이 그동안 이제 좀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여러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도의회에 대해서. 첫째, 민주당 도의원에게 기대하는 역할하고 지역구 도의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충돌하거나 잘못된 지점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지점이 좀 느꼈고 두 번째가 의회가 뭐 물론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어떤 그 도정과 관련한 이슈는 주로 집행부가 많이 이끌어가는 면이 있는데 이번 11대 의회 전반기는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 뭐 김정은 위원장 한라산 등반 뭐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이슈를 사실 뭐 집행부가 장악하고 의회는 거의 따라가는 모습만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중앙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해찬 대표라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만 봤을 때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또 초선 의원 비중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초선 의원들 간의 어떤 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보여가지고 좀 굉장히 도민들의 느낀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셨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내에서 그랬다 치고 소수긴 하지만 예.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이 좀 잘했으면 그림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의원총회라는 그런 의사 합의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은 거기서 다 내리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의회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당과 야당 그리고 뭐 여당 내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았다고 하면 자 그러면 도정과는 제대로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예. 뭐 초반에는 사실 뭐 상설정책협의회나 이런 것들 그렇죠. 조례화하고 좀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예. 실제 뭐 그 집행부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른바 협치 이런 거는 어땠나요? 예. 그 사실 11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부분이 도정과 의회 간의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합의문을 만들었고요. 그해 11월 달에 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질책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대로 된 협의체 진행도 안 됐고 또한 사안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찌 보면 의견 충돌로 인해서 저 역시도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그런 상설협의체는 사실 도민들이 봤을 때 서로 합의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상설협의체를 하기로 약속했다가 당일날 네네.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총회도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어찌 보면 기관인지 저는 사실 소수 야당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한데. 예. 그 엊그제 우리 저 지사님께서 이제 꽃미남이 되어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수술 잘 됐어요. 아 정말 잘 됐습니다. 그 병원은 어딘지 진짜 꼭 알아낼 겁니다. 뭐 물어보시는 분들 일단 자, 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어쨌든 그 후반기 의장단하고 이제 상임위원장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축하 인사를 한다고 이제 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가시긴 했는데 그걸 보면은 확실히 최근에 협치가 좀 무뎌지지 않았나. 지금 뭐 11대 도의회에서 이제 뭐 협치를 얘기했지만 협치가 아니고 거의 뭐 대치 상태 아닙니까 지금? 대치 상태. 예. 어우. 그러다 보니까 지사께서 좀 좋네요. 약간 그런 걸 의식을 하셨던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대 의회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좀 거슬러 올라보면 딱 시작하면서 자 이제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거죠.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1일이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서로가 네, 뭐가 준비가 안 협치에 됐어요. 대해서 이게 그러면 협치면 어디까지가 협치지?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혹시 그 카톡 비밀번호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니? 라는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렇죠. 너무 이제. 섣불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하겠다고 상설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네. 상설협의체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얘기하자. 네. 어머, 그거는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협치의 대상과 방향, 내용에 대해서 이 두 연인이 상당한 그렇군요. 간극차가 있었던 거 아니까 인지 부조화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협치라는 게 좀 약간 멀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권력 구조를 봤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집행부의 권력이 좀 강하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협치를 하게 되면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이 좀 약간 굽혀줄 줄 알아야 되고 좀 내 거를 포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힘을 갖고 있는 좀 도정에서 좀 약간 협치에 등한시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은 네, 누가 네.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약간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의회의 시간이 왔을 때 의회 시간을 좀 약간 존중해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예능 프로그램 찍으러 휴가 내고 가버려. 네. 예. 뭐 또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번에도 그렇죠. 휴가 내고 가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봤을 때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네, 모습. 네. 이걸 그러니까 메시지는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약간 애티튜드, 자세의 문제가 좀 네. 약간 협치를 어그러뜨리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 전반기 평가에 대해서 조금 진전을 시켜보죠. 어차피 뭐 의회의 주요 기능이 이제 입법 기능이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몇 가지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반기 떠올릴 때 저는 이제 그 행정사무조사 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뭐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사무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불발되고 했던 게 떠오르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평가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예, 그 행정사무조사 부분도 그렇고 그 부정관리조례 네. 부분도 그렇고,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본회의에서 의결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날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모든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뭐 내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분열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그 도민들이 봤을 때 어찌 보면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결국은 나온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때 뭐 시정 권고 정도 그쵸.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약간 전지적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약간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도의원에게 원하는 역할과 네. 지역구 도의원에게 원하는 역할이 충돌을 하다 상충되는 보니까, 부분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행정사무조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때 이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그 특위에 들어가신 의원들을 보면은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이 많았죠. 초선 의원들 많으시고, 솔직히 말해서 좀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뭐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좀 총대 매신 분들, 좀 사실 좀 굉장히
경륜이 있고 좀 관록이 있는 분들은 좀 약간 이선으로 좀 빠지시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네.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뭐 그냥 니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냐 한번 보자. 아니 좀 약간 세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그떤 애티튜드가 있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언론은 언론대로 아이고 행정사무조사하니까 무슨 경제 발목을 잡네 뭐네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료 제출 안 하지 출석 안 하지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핵심 무슨 증인들 성과를 다 불출석했죠.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좀 약간 그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영어교육도시 쪽에 그 신화역사공원. 그렇죠. 예, 그 처음에 한번 신화역사공원. 불발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주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도 못했어요. 이게 그 사법적인 조사로 이어지지 네, 않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좀 한계가 저는 있었죠. 뭐 행정사무조사 하신 의원님들께서 고생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소모적인 그런 뭐 어찌 보면 시간이라 할까 이런 결과를 봤을 때도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뭐 큰 결과물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다시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조사라는 그런 그 특위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상임위별로 고유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각 상임위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특혜 의혹들이 워낙 불거지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이제 발의가 됐던 건데 처음엔 불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가 추석쯤으로 기억을 예, 하는데 예, 맞습니다. SNS가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죠 예. 그때 아주 그냥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에 초선 의원들도 많고 이런데 뭐 거수기냐 하면서 난리가 네. 났었고 그리고 다시 진행이 됐었던 예. 거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도의회 전반기 평가할 때는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부분 그렇죠. 아닐까. 예. 그때 이제 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같이 서명하신 분들이 네, 맞아요. 막상 본회의에서는 뭐 기권을 해버리고 표결에 출석 안 불참을 하고, 해보니까 예. 야 뭐야 이거 야 그럼 발의 너 왜 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도민 여론이 굉장히 그때 거세지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엔 또 이제 SNS로 직접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의원들의 계정에 직접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자기 의견을 표출하시는 네, 그런 시민들 맞아요. 많으세요. 그런데 어때 재밌었던 것이 보통 그런 경우 있으면 저 유권자분하고 저기 좀 약간 언쟁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언쟁은 안 하고요. 대화합니다. 아니 근데 좀 약간 언쟁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좀 약간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약간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때 네. 그런 점에서. 그 맥락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관리보전조례 예.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 보존관리 조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취지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던 공항 그리고 항만에 관련돼서 어찌 그쵸. 보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우려에 섞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 당시에 40분이 제가 투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분밖에 찬성을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도 보면 어찌 보면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그런 시기에 민감한 조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 그 당시에 홍명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왜 하필 이때 그런 걸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뭐 어찌 보면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저는 부결됐다고 보고요. 근본 취지는 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는 동의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마 보전지역 관리조례가 아마 본회의에 한 번 상정 보류되고 두 번째에 이렇게 아마 상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명 그러니까 참석 의원 40명 중에 19명만 해가지고 이게 2명 모자라 가지고 이제 과반이 안 부결했는데 돼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많은 나무에 그렇죠. 근데 여러 번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몇몇 언론인지 아니면 어떤 도정에서 네이밍을 잘 붙여줘요. 이렇게 제2공항 발목 잡기 조례. 예. 그리고 이제 카지노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에 이제 카지노 대형화 뭐 저지 조례. 요런 식으로
조례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미리 설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던 측면도 그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만 우리가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뭐 나름대로 토론회도 하고 이제 어제 방송이 됐죠. 이제 네. MBC에서 방송이 됐는데 그 특히 이제 이 보전 지역 관리 조례가 진행되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검토하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도민의 결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이 수단이 전혀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물론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제2공항 발목 잡기 조례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최후의 보루를 하나 가짐으로써 천천히 좀 생각을 하고 도민의 결정권을 한번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좀 약간 아쉽게는 됐어요. 예. 그리고 전반기 때 사실은 조금 구설에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의원분들이 이제 뭐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예로 예.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지난 2019년 4월 22일 날 정확히 날짜도 기억합니다. 제가 원희룡 지사와 도정 질문을 할 때 사실 제주도 의회에서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도정 질문을 할 때 야유를 보낸 적은 저는 거의 제가 의원 생활 6년째지만 없다고 봤거든요.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그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얻은 별명이 왜요? 왜요? 예. 왜요? 그만큼 솔직히 저는 진정성 있게 지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도 그때는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보듬어 주셨어요? 예, 보듬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아마 제가 기억으로 아마 이제 원희룡 지사님하고 네.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 국토부가 안 할 거면 정부에서 안 할 거라고 선언을 하고 네.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틀린 말 한 하셨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자, 보시는 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저 의원석에서 객석에서 굉장히 뭐라고 하셨죠. 몇몇 그렇죠. 예. 저 강모 의원님 또 저 그렇죠. 양모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예. 다 알아요. 이니셜로 하세요, 이니셜로. 그 아까 행정사무조사 잠깐 우리가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발의까지 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정작 본회의에서 이게 뭐 기권하고 반대하고 해버리니까 그때 이제 홍명환 의원님이 이제 그 그랬죠. 찬성 반대 기권의 명단을 싹 정리된 거를 이제 그 SNS에 올리셨어요. 돌았죠, 그때. 예, SNS에 올렸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 같은 당 의원이신 저 양영식 의원님께서 저는 마침 그만합시다. 그만할까요? 네. 어떻게 뭐 저 이거는 뭐 제작진이 알아서 뭐 편집하는 걸로 하고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다 알려진 같았어요. 거니까.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꼭 그렇게까지 올려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땡땡땡아. 그랬어요? 예. 감정을 이입을 하시고 감정을 이입을 하세요. 아무튼 이분은 좀 퍼거슨 감독님의 그 좀 유명한 격언을 좀 일찍 접했으면 참 이런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 행정사무조사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부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그 해외 연수에 나가는 모습이 또 이제 공항에서 방송 카메라에 또 이제 그래요. 포착이 맞아요. 돼가지고 네.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그렇죠. 받기도 하셨고 네. 그 민주당 임상필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네, 위반으로 맞아요. 결국 네. 당선 무효가 되고 지난 총선 때 재보궐선거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본인의 사과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교육위원 이 네. 존폐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가짜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됐는데 강시배 위원장님께서 이게 뭐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후반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후반기 의회가 이제 출범이 돼서 원구성도 다 마무리가 됐고 어제부터 임시회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후반기 지금 의장 최다선 의원으로 좌남수 의장이 맡으셨죠. 그래서 좌남수 의장의 어떤 포부랄까요?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듣는 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정을 만들 생각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의원 눈높이에 맞춰서 의회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제2공항 추진 관계라든가 강정 해군 기지도 아직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비자림이라든가 예래 휴양단지라든가 이런 갈등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또 이 갈등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의장 단성이 너무 높아요. 그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산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의장을 보려면 고개를 쳐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 의원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도청하고 소통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회의도 한번 못하고 이런 것도 자주 그 도지사하고도 자주 만나고 또 지평부하고도 자주 만나서 이 문제 우리 도민들 문제를 도민 입장에서 이회는 도민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뭐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좀 그 건의를 내려놓고 도민들과 직접 만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소통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뭐 도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 내부에서 우리 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을 아유, 잘해주셨으면 섭섭한 거 많으신 분. 이게 얘기를 진행을 해보죠. 좋겠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조금 섭섭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야당으로서. 예.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갈등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게 표출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예, 있었는데 맞아요. 예. 실제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좀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있었습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원구성에 있어서 뭐 상임위원장 6석 그리고 의장단 예결위까지 하면 11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 요구했던 부분이 뭐 의장단 1석 그리고 상임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원내대표 간에 그 협상을 하면서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에 준다고 해서 사실 지금 무소속 의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보수 쪽이 아니시거든요. 사실상 민주당이라는 그렇죠. 얘기세요? 그러면 립서비스 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 당신네 당 쪽에 무소속 의원님을 주겠다고 했으면 저희가 상처를 덜 받을 건데 협상은 저희하고 했어요.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에 주겠다. 그럼 저희를 아예 빼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뭐 마지막에 합의를 해준 거는 우리 11대 후반기 좌남 수장님이 네. 어찌 보면 큰 네. 포부를 갖고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저것 말해봐야 안 먹힐 것 같고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제가 통 크게 네. 합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결국은 아쉬움은 많았었습니다. 최다선으로서 그래도 큰형님 리더십 발휘하겠다고 예. 하시면서 지금 하시고 계신데 예. 예.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의 의견이고 예. 예. 뭐또 다른 측면의 예,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이 출마하신다는 부분은 소문이 아니죠? 아닙니다. 무슨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네. 또 이거는 자 그래서 사실 근데 보면은 이것도 또 민주당 탓만으로 또 이게 돌릴 수도 없는 게 제가 한번 8대 의회부터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봐서요. 8대가 이제 2006년 한나라당이 22명 그리고 민주당이 처음에 개원할 때 9명. 이때도 이제 민주당은 한 석을 가져갔고 무소속이 한 석을 가져갔는데 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좀 크게 다르지 않다. 예. 아니 왜냐하면 전반기 때는 2명밖에 없었어. 미래통합당이. 근데 이제 그래도- 총선하면서 이제 이게 5명으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러면 상임위원장 하나 정도는 줬어야 되지 않았나?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실 이번 원구성은 야당이 좀 어찌 해볼 수 있는 좀 여지는 없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원회에서 좀 장외투쟁을 하시던가, 예, 그래, 너무 좀 조용히 세게, 넘어가셨긴 아까 했어요.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나이브하게 그냥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사실 예. 그 가장 꼴불견이
싸움입니다, 싸움. 어, 지금 국회에서 보면 국회도 똑같은 저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도 오죽했으면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18석 다 가져가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저희 의회에서도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뭐 할 수 있었는데 싸워봐야 먹힐 것 같지도 대승적 않고 차원에서. 양보한 차원에서. 거죠. 어쨌든 뭐 사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후반기 상임위 원구성은 네. 또 이제 다음 선거를 또 준비해야 그쵸. 되는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대승적으로 또 이제 결단을 해주시니 참 어떻게 제가 어찌 감사를 해야 될지 마치 모르겠어요. 민주당 시민의 근데 저는 이번 그 원구성 하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알 수 있던 게 저희가 상임위가 의회 운영위원을 빼면 교육위원을 빼면 5개 상임위입니다. 그 5개 상임위 중에 노른자의 상임위에서 모든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갖고 갔어요. 그 상임위가 어디냐면 제가 앞에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네네. 거기서 3분이 가셨고요. 위원장으로 부의장 포함해서. 그리고 환도위원회에서는 4분이나 갔습니다. 정확히 5분이네요. 그러면 행자위원님들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님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실세 중에 실세 의원님들이 포진돼서 예를 들어 다른 상임위에 계셨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투표할 때 굉장히 좀 내분이 있었고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일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1차 투표에서 부결되고 2차로 갈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부적으로는 뭐 맞다고 하지만 그랬으면 이렇게 표이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민주당 의원님들 앞으로 2년 남았지만 영원한 봄은 없다. 그러니까 선전포고. 아까 이제 저 상임위 말씀하셨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광희 계시잖아요. 또 이제 문광희가 정확히 또 여야 동수거든요. 또 그렇죠. 좀 뭔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근데 아쉽게도 지금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예산과 직결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있는 것도 다 날아갈 판인데 네네.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인기 상임인데 코로나19에서는 별로 인기 뼈 상임이 있는 아니.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은- 뭐 상임위와 관련해서 추가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좀 네. 이렇게 주목해서 봤거든요. 아까도 뭐 이제 뭐 실세 상임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실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그 어떤 주요 개발 사업이라든가 지금 특히 이제 갈등의 중심이 보면 이제 개발 사업에 많이 지금 몰려 환도위에 있거든요. 상정되는 안건들이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를 결정하게 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환경도시위원회가 될 건데, 어쨌든 지금 뭐 강성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제2공항에 대해서 좀 약간 도민 주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좀 요구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신 의원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강 의원 같은 당이죠. 이제 강충룡 의원님이나 이제 또 민주당이지만은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고용호 의원님 같은 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하나의 상임위에 이게 딱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후반기에서는 아마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네요. 또 보니까 7분 중에 네. 4분이 또 이제 서귀포 의원이셔가지고 아마 제2공항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불꽃 튀기는 그냥 앞서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당과 지역구.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강성희 의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뭐 전반기에도 환도위에 계셨었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개인적인 평가를 아니 알려주시고. 의원님들이 서로를 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되게 아니 다 합리적이시죠. 저는 뭐. 합리적이 아닌 네. 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아, 소신발언 그렇습니까? 하는데요. 우리 강성희 위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시죠. 합리적이시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잘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원구성 얘기는 그만하고 저희가 이제 후반기 의회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경고장을 집행부에 날렸어요. 아, 그렇죠. 조직 개편안
상정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 경고성이야라고 예. 원지사한테 이제 직구를 날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의회가 그런 스탠스를 가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죠. 예. 물론 이 부분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정이고 뭐 어찌 보면 우리 의회 전체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회의 기능이 고유의 기능이 회의를 하고 나온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가 놀고 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민 시각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도 할 수 있고요. 부결도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뭐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 기능인 뭐 심의 기능을 저는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서 심의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뭐 다수당이 절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친 이후에 네. 의원총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분의 의원이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29분이거든요. 그럼 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강력하게 저는 다음부터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고 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뭐 어떤 거 뭐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김 의원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지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행보가 너무 좀 노골적인 좀 대권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도민 사회에서도 좀 비판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에 대해서 좀 민의를 반영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또 이제 그 추경안에 대해서는 또 의회가 심의를 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진 도민 사회, 특히 도민 경제를 위해서는 뭔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우리가 돕고 좀 뭔가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은 좀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투트랙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좀 조직 아쉽지만 개편은 조직 개편은 저희가 원했던 거예요. 규모를 줄이고 해서 간단하게. 예산도 좀 줄이고자 했는데 그 부분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자, 하반기 의회가 이제 뭐 혁신 추진단이니 뭐 민생 특위니 코로나 대응 특위니 뭐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하면서 이제 야심차게 하시겠다고 선언들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의회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 30초 정도씩만 간단하게 하시고 정리하시죠. 네. 먼저 뭐, 하십시오. 지역 정치로서는 당연한 어떤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의회 내부의 협치 지금 오늘 방송 내내 지금 굉장히 너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회 내부의 협치를 좀 많이 도모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특위 같은 거 좀 겉보기나 구호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의회가 이제 2년 남았는데 산뜻하게. 네. 예, 산뜻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화합하고 산뜻하게 갑니다. 네. 화합하고 또 저 역시도 이번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간 이상 뭐 참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 상임위로 간 것 같아서 마음의 짐도 크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용담동 그리고 제주도를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문화 그리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회 평가하자고 모셨는데 지금 지역구까지 깨알까지 튕기셨어요?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예, 불금 저녁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명쾌 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